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이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 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아놀드는 꽤 높은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아놀드.
좋아요, 살려줄게요. 왜냐고요? 저도 몰라요.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우리 실험 때문에 네가 좀 피곤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럼 이번엔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볼까? 여기 이 리모컨을 가져가. 버튼은 3개야. 첫 번째 버튼을 눌러봐. 넌 지금 막 30억 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이 시대엔 단세포 생물만 살았지. 고통도 없고 창피함이나 굴욕도 없어. 어때, 아놀드? 이제 행복하니? 솔직히 말해서 인류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해. 네가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니 말이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2020년의 지구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물질 실험으로 사라졌거든. 이제 뭘 할 거야, 아놀드? 아놀드, 어디 가는 거야? 발전소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전기도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은 난방도 냉장고도 깨끗한 물도 없다는 말이야.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봐야 하나? 아, 잠깐. 이젠 인터넷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통에든 물은 유통기한이 한 2년쯤밖에 안 돼. 강한 알코올로 강물을 살균해 볼 수도 있겠다. 음식?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음식은 쌀, 분유, 그리고 꿀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사냥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 네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넌 멕시코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긴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 넌 의학적 기술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스스로 치료해도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라도 너는 완벽하고 끊임없는 고독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짓고 식수시설을 처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시간을 멈춰서 겨우 살렸으니까요. 만화 속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할 건가요? 펜타곤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고서 암스트롱이 정말로 달에 갔는지 알아볼래요? 아니면 수지에게 키스도 가능할 수도요. 기회예요. 그래도 일본에 가지는 마세요. 그들은 시간 멈추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주 많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요. 수학자가 아니어도 시간이 속도와 거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0이 되어요. 자, 새로운 모험이에요. 저런, 빛의 입자와 광자도 멈췄어요. 따라서 시력으로 무엇이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전부 얼어붙었으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6,500만 년 전에 지구를 떠난 빛의 흐름이 지금은 6,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큰 만원경으로 지구를 보는 누군가는 이제 공룡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요, 아놀드? 저런 동물의 왕처럼 행동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아놀드. 침팬지랑 당신은 같은 조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700만 년 전에 그들과 갈라졌습니다. 숨이 탁 트인 평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동시에 우리가 두발 보행과 직립 자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도구 사용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추가로 불 길들이기와 같은 유용한 활동도 생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소화를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크고 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이 줄어들었고, 사랑니는 이미 인간의 20%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또한 음식의 질 향상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평균 키가 10cm 증가했어요. 뭐 그것과 함께 체중도 늘었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몸이 아닌 테크놀로지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우와, 보세요.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본데요. 같이 들어봐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4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모든 동물군의 80%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죠. 따라서 미래엔 지구온난화로 우리 몸이 늘어나고, 피부는 어두워지며, 귀는 더 나은 방열을 위해 자라게 될 거예요. 우와, 아놀드, 당신의 이웃 헨리와 점점 닮아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난 1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200g이나 줄었고 계속 줄고 있어요. 안락한 생활은 비활동성과 저하로 이어지니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원히 지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나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저기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꿀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뭐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오, 아놀드, 딱 맞춰왔어요. 태양도 죽어가고 있네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남겨뒀어요. 태양계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자리죠. 지구랑 작별 인사하세요. RPG가 더 센 게 증명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시만요, 뭐지? 우와, 아놀드 축하해요. 죽어서 천국에 갔군요. 아놀드, 빨리 줄을 서서 들어가도록 노력해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잠깐, 봐요. 혹시 존 레논인가요? 아니, 잠깐, 예수님인가봐요. 이쪽 벽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신들의 그림이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무섭고 피에 굶주렸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아즈텍 사람들은 비를 위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자질이나 자연현상을 의윤화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무슬림과 달리 72명의 처녀를 얻지 못하죠. 그래도 보세요, 저기 존 레논이에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었나요? 저기 있네요. 많은 이름이 있죠. 창조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신. 쉿, 잠들었나봐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아놀드. 무슨 생각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세상 전체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손대면 큰일 날 거예요, 아놀드. 이거 어떡하지?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의 종교적 믿음은 쇠퇴해왔어요.
그리고 신은 인기 있는 존재이면서 미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신인 척하면 안 돼요, 아놀드. 욕심 많은 인간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었고 모두 꽤 나쁘게 끝났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휴, 엉망진창이네요. 광신적인 믿음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발도 일어났어요. 아놀드, 너무 늦기 전에 그만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휴, 딱 맞췄네요. 저기 신님? 화는 내지 마시고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이번에도 끝난 것 같네요. (7월 20일) 아놀드는 은하계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27일 날 돌아왔더니 지구에 남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기와 전자레인지가 작동되지 않고 우버 대신 자전거와 마차가 돌아다니고 전기불 대신 촛불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수의 남자들이 일하던 분야의 작업들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왜 도망가는 거예요? 아놀드의 몸은 하루에 7천만 개의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하루에 최대 8명의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놀드 곁에 가기조차 싫어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아놀드의 정자를 난자에 인위적으로 심는 방법이 채택되어 임신한 여자의 수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자, 이제 아놀드는 모든 카다시안 자매들의 인기를 합친 것보다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사항이 됐어요. 아놀드 비위를 맞추고 상태를 신경 써주겠죠, 이분들은. 하지만 아놀드는 이제 수감자가 되어 나라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됐어요. 아놀드의 정자는 이 세상의 어떤 귀금속보다 가치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World War III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아니요. 14년 후면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자를 배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치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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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안녕.